상황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으로 장 막판에 약간 좀 하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양호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포지수는 41. 아직도 공포지수가 피어네요. 최근의 기조는 증시가 계속적으로 공포의 구간에 있다가 뉴트럴로 올라오면 그것이 단기적인 고점이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도 뉴트럴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것이 단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스윙의 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최근 급락에서 산 물량들은 뉴트럴이 오면은 약간의 어떤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수익을 좀 챙기면서 진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현재 미국 증시는 뭐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크롭션 0.68 양호합니다. 일단 어제는 영국 금리 결정이 인하로 마무리되는 적절한 상황이었고요. 금일의 일정은 미국 1월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보가 1.69K로 좀 과도하게 낮은 게 아니냐. 최근의 기조는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고용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야 미국 주식이 반등이 왔었는데 고용지수가 169K다. 예보가 좀 과도하게 낮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보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일시적인 충격이 올 거라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업률은 예보는 4.1. 실업률은 예보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현재 제가 표시해드린 이 파란색 라인이 나스닥의 천장의 채널입니다. 실시간 선물로는 나스닥이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이 천장 라인의 하단 라인에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 라인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들이 겹쳐서 저항을 이루는 자리다. 일단 천장 라인에 하단선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점을 이은 검정색 선, 고점을 이은 검정색 선에 내려오고 있는 검정색 선에 지지선이 있고요. 지지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아무리 증시가 좋아도 저항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구간을 캔들이 한 방에 뚫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려고 한다면은 뭔가 좀 강한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쟁의 종식이라든가 또는 실업률이 높아져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기조로 증시가 일시적인 호재로 오르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라도 나스닥은 이 천장의 채널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스톡캐스틱은 과매수권에 이제 막 진입을 하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이 천장의 채널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라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된 맞고 떨어지고 돌파를 한 후에는 일단은 탐욕의 끝까지 간다. 맞고 떨어지고 이제 탐욕의 채널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채널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채널에서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해 볼 생각입니다. 25년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계속된 스윙의 장이죠. 스윙의 장에는 강한 희망이 보일 때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절망으로 가득 찰 때 이런 절망의 자리 근시일 내에 찾아올 이런 절망의 자리 때 다시 매수를 하고 희망이 보이면은 다시 매도를 하는 스윙의 4848 트레이딩의 장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내리더라도 다음 주라도 나스닥은 다시 오른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공포에 샀던 물량들을 약간의 익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TQ는 현재 저항선에 있다. 괴리율로 인한 저항선이다. $80 후반까지는 근시일 내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TQ의 물량을 약간의 분할 매도로 덜어낼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어제 상당히 좋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테슬라도 좀 나쁜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다. 엔비디아.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는 그림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엔비디아는 여기를 뚫어내야 돼요. $130를 뚫어내야 된다. 이 라인 뚫어내고 이평선을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이평선은 여전히 밑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130 부근이 강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 맞고 떨어질 확률 50%, 돌파할 확률 50%.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으로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저점의 자리 공포에 매수한 물량들은 여기서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해줘야 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5일선을 올라타고 한 번 더 급등을 해주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과 장기 지지선, 이제 저항으로 바뀐 이 라인, 검정색 라인 $130 부근, 여기서 약간의 단기 트레이더라면은 익절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 여기를 이제 넘고 이평선을 돌리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으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넘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지만 차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중립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속스 반도체 1배 현재 검정색 선, 이제는 이제 검정색 선을 올라타면은 이제는 최근의 고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넘기러 갈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속슬은 이 지지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속슬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9달러 부근, 내려오고 있는 중앙 이평선이 캔들과 닿을 수 있는 29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죠. 속스를 좀 좋게 보고 있긴 해요. 왜냐? 워낙에 반도체들이 죽을 써가지고 웬만한 차트들이 탐욕의 구간이 아니거든요. 중립도는 공포의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그래서 속스를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속스를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고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추매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계획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약간의 어떤 저점을 잡은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9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좋지가 않아요. 물론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마로를 해주는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긴 했으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 라인, 검정색 라인, 378달러 라인, 이 라인을 이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채널을 내린 거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깨버린다. 360달러를 깨버린다. 그러면은 마땅히 여기서 지지선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가 일목균형표까지 이탈한 자리란 말이죠. 내린다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렸다가 300달러 라인까지도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300달러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TSLL이나 TSLT 두 배 레버리지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지지선을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지선을 깨기 때문에 이제 다음 밑에 채널에서 이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조금 유의 깊게 차트를 봐야 된다. 테슬라 또다시 시작한 거죠. 지수가 오르는데 테슬라는 내리는 청개구리 같은 이 개슬라. 조만간 이제 테슬라를 개슬라라고 부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는 일단 없고요. 본주만 홀딩하고 있는데 한 100% 정도 좀 넘게 수익으로 홀딩하고 있는데 본주는 내려와도 손절할 계획은 없고요.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TSLL, TSLT 두 배 레버리지를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담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조지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스토캐스틱 K값의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스토캐스틱의 지표는 사실 단기 매매 스타일에 적합한 지표입니다. 중기나 장기 쪽에는 일봉의 스토캐스틱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기나 장기는 주봉의 스토캐스틱을 봐야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했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숏이 한번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죠?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은 롱을 익절을 해줘야 된다. 살려줘라. 미국 주식이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키움전사의 수매수. 리게아틱 컴퓨터. 속슬 방해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서브 로보틱스 최근의 기조를 봤을 때는 국장도 그렇고 약간 로보트,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추세가 조금 살아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슈퍼 추세는 이미 나왔다. 지금은 약간 잔파동의 추세로 큰 일일 등락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타를 하기에는 적절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으나 지금 막 내릴 때마다 이런 리게티나 서브 로보를 모아가기에는 상당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하세요. 코인의 공포지수, 피어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개같은 상황이죠.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현재 약한 95K 후반대에서 지지선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많이 지지받았던 이 보라색 라인 95K 후반대 여기서 오늘도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를 좀 깨주면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목균형표의 하단 라인 이 라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90K 초반까지 밀릴 수가 있다.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더리움은 이제 게더리움이라는 닉네임도 아깝네요. 장기적으로 이제 지켜줬던 보라색 라인을 현재 실시간으로 조금 이탈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채널을 그었죠. 하방의 채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밑골이 달고 반등을 했으나 재차 반등에 실패를 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간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떨어질 간격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더리움이 반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고 떨어지고 반등.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조금 더 내릴 폭이 남아있다.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는 그 자리가 장기 추세의 지지선인 보라색 라인도 이탈하는 지점이다. 현재 이더리움을 저는 물을 타거나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드가 잠식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을 100%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더리움으로 물을 타가지고 본전에 나오거나 수익으로 나오거나 그럴 생각 자체를 지금 현재 약간 접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는 이더리움에 투자한 것보다 어쩌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일봉, 밑꼬리, 이렇게 밑꼬리 같은 거 말고 일봉의 캔들 몸통으로 하방의 채널마저도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코인의 공포지수도 공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코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만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 냉정하게 차트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 지지선까지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이죠. 중단의 검정색 라인. 비트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현재 좋지가 않다. 금일 밤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코인베이스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쩌면은 조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훅 내린다.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까지 보여주면서 훅 내린다 한다면은 단기 매매 물량만 주어서 반등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만 현재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지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매우 경계해야 되는 차트로 변하는 것이죠. MSTR이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시세가 나오고 약간의 좀 우상향을 하는 듯 하다가 강한 빨간색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고 또 한 번 이탈을 하고 저항을 맞고 또 내리고 있죠. 이거는 차트가 쉽지 않은 차트로 변한 거죠. MSTR이나 MSTU 이런 종목도 단기 매매로만 대응을 하시고 현재 모아갈 자리는 아니다. 이제 파란색 선도 저항이 돼버린 거죠. 만약 오늘 밤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파란색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닐이나 코인베이스나 MSTR이나 MSTU나 MSTX나 이런 레버리지나 코인 관련주들은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해야 되는 장이다. 차트가 하방으로 컨펌이 완벽하게 되면은 본전을 찾기 힘든 차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들 이런 낮은 자리에서 매수한 장기 홀더들은 차트가 깨지면은 수익을 실현해야 될 자리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하늘속바다님 슈퍼챗 매우 감사드리고요. 큰 돈을 이렇게 슈퍼챗으로 쏴주셨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차트를 보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장투 성향이다 그러면 장기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더 시저 구독자 방에는 438명, 최근 구독자 방에서 저희 회원들의 약간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이건 비밀인데 이 회원들이 막 이렇게 이탈을 해요. 그러면은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막 미친 듯이 늘어나. 구독자 방에 막 한 500명 넘는다. 600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증시가 호황인 상황이니까 적절한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계속적으로 구독자 방에 회원 수가 줄고 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자.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봤자 피곤한 건 나 자신뿐이고 알아주는 건 나 자신뿐이다. 멘탈이 전부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명언인 것 같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계좌는 줄어들어도 멘탈은 잡아야 된다. 불금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래됐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을 보고 있고요. 인간 지표도 보고 있고요. 투자의 사이클도 많이 겪었고요. 리먼 브라더스도 겪었습니다. 제 나이에서 리먼 브라더스를 겪었다는 것은 상당히 얘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주식은 오르면은 내리고 내립니다. 오른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